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저는 지금 2022년형 쉐보레 볼트 EV를 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우선 외형이 바뀌었고요. 실내에서는 대시보드 디자인과 마감재 일부가 달라지고 전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됐어요. 스티어링 휠이 기존의 원형에서 D컷으로 바뀌고 편의사항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완벽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됐습니다. 변속기 UI도 달라져서 기존의 기어 레버 형식, 물론 안쪽에는 전자 방식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기어 봉이 달려 있었는데요. 2022년형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푸시, 풀 두 가지 형태의 버튼식 변속기 UI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1시간 정도의 도로 주행을 통해서 이 차에 추가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달라진 서스펜션에 따라 주행 질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차를 세워놓고는 내외장의 변화 그리고 추가된 편의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또는 제네시스의 전기차와는 조금 다르게 도로의 요철을 많이 전달을 해요. 도로 상황이 좋으면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요철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나갈 때는 통통통 뛰는데 이게 다소 개선됐다고 해요. 타보니까 요철 상황에서는 이전과 비슷하고요. 도로가 말끔한 상태에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이건 제가 3주 전에 탔던 트래버스에서도 느껴졌는데요. 트래버스의 주행 설정이 좀 더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했는데 잘 닦여진 도로를 달릴 때는 그 느낌이 와요. 하지만 요철 같은 데를 지날 때는 여전히 쿵땅거리면서 롤링이 오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2022년형 쉐보레 볼트 EV에는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됐습니다. 자동 정지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차로 중앙 유지 보조를 포함한 슈퍼 크루즈는 빠져 있습니다. 이건 미국 상향에서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프리미어 단일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가격은 4천만원대 초반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기존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 프리미어 그리고 추가 패키지까지 넣은 걸 고려하면은 600만원에서 한 700만원 정도 인하된 가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건 원가 절감이나 수율 증대에 따른 가격 인하는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춘 거라고 합니다. 전기차를 보조금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4천만원대 초반이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살만한 정도의 가격이 돼요. 이 차량 제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150kW급 전기 모터 그대로 앞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배터리 동일합니다. 최대 주행거리 414km인데요. 지난해 이 차가 국내에 런칭된 직후에 미국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를 위한 리콜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국내는 실소비자에게 차량이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 배터리가 교체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충전 효율이라든지 충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운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형 차량이었다면 최대 주행거리가 408km 아니면 400km 정도대가 나와야 되는데 차량 디자인이 바뀌면서 공기 저항 계수가 살짝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엔지니어는 정확한 수치는 말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고 하고요. 공기 저항 계수 개선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조금 늘어나면서 기존 2020년형과 동일한 414km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상태가 안 좋은 도로를 통과했는데요. 계속 주행 질감이 꽤 좋았는데 이렇게 노면 상태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이 차의 주행 질감도 함께 달라집니다. 기존처럼 통통 튀는 느낌이 살아나요. 참고로 이 차량의 전비를 살펴보면요. 복합은 kWh당 5.4km, 도심은 6km를 달리고요. 고속도로에서는 4.8km를 달리네요. 좌석 열선과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히터 온도를 좀 높였습니다. 에너지율 좀씩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거리 시승은 아니어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열심히 불을 떼고 있습니다.
쉐보레 볼트 EV나 국산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도심 주행에서의 전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고속 주행 시 전비가 좋은 차들도 있는데요. 르노 조에 같은 차량이 그래요. 디컨 모양의 스티어링 휠, 왼쪽 제어부에서요 토글 키를 아래쪽으로 당겨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속도는 100km로 맞췄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간 거리 유지하고요. 자동 정지, 자동 출발도 지원됩니다. 앞서 트래버스의 경우에는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차에는 그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앞쪽에 차량 정체가 시작되어 있는데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완전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거리 감지를 꽤 넓게 잡았어요. 이거를 좀 줄여보면 가까이 가서 속도를 줄일 것 같은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인지하는 거리가 지금 이 정도, 앞차와의 거리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K호텔 서울 2022년형 쉐보레 볼트 EV와 EUV에는요 전장 업그레이드에 따라서 스마트폰 무선 연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볼트에도요 LG전자의 전장이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역시 LG전자 전장사업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볼트 EV는 미국 엘라마바 공장에서 조립 생산이 되는데요, 이 차량의 디자인과 설계는 90% 이상 국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작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수입차고요, 전기차인데 가격이 4천만원대 초반, 꽤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조금 전에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시내 도로입니다. 볼트 EV에 탑재되어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요 고속도로 전용은 아니에요. 현재 확인해 본 바로는 40km에서 50km 정도 이상만 되면 작동이 되고, 이미 작동하에 있는 상황에서는 속도가 20km 정도까지 떨어져도 유지됩니다. 지금 차량 속도가 50km 정도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 보면 56km로 설정됐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그 속도 유지되는데 앞차와의 거리를 생각해서 56km가 아니라 55km, 이거 지금 차가 끼어들었죠? 그러면 차량의 속도가 급하게 줄어들고요, 앞차가 빨리 나가니까 속도가 다시 설정한 56km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앞차가 끼어들거나 앞차가 정지하면 속도를 줄일 거예요. 앞에 올란도가 들어왔죠? 잠깐 멈칫거리면서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앞차가 속도를 내니까 같이 속도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신호를 받고 정지할 겁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대지 않았어요. 자동으로 정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이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앞차가 출발했다고 바로 따라가진 않고 가속 페달을 한번 딱 쳐달라고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가속 페달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띵띵 이러면서 경고음으로 앞차가 출발했다고 알려주고요. 그러면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서 살짝 쳐주면 속도 제한과 앞차와의 거리를 생각해서 알아서 전진합니다. 달라진 외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형 쉐보레 볼트 EV의 외관 기억나세요? 다소 미래적인, 즉 앞쪽으로 차가 쏠려 있고 후드가 짧은 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전조등과 안개등 그리고 범퍼 앞쪽 형상이 다소 순둥순둥했는데요, 2022년형 같은 경우에 좀 더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전조등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DRL과 방향 지시등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전조등이 있던 자리에 얇은 DRL 겸용 방향 지시등이 들어갔고요, 실제 전조등은 아래쪽으로 내려졌습니다. 전조등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아래에 크롬 재질의 장식이 위치해 있고요, 범퍼는 기존보다 표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위쪽은 완전히 막아서 여백미를 살렸고요, 그 가운데에 블랙 보타이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존에 포트 디자인이 남아있는데요, 검정색 베젤 그리고 안쪽에 예전 라디에이터 그릴을 연상시키는 마른 목골 격자 패턴이 새겨져 있는데 당연히 막혀 있습니다. 실제 공기는 그 아래쪽에 에어 인테이크로 유입됩니다.
전조등에서 A필러 그리고 사이드 미러까지 연결되는 이 검정색 액센트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조석 쪽에는 DC 콤보 충전 인터페이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열어볼까요? 위쪽만 사용하면 AC 단상, 아래쪽까지 사용하면 DC 콤보 급속 충전이 됩니다. 2022년형 차량에는요 17인치 투톤 머신드 알로이 휠이 탑재되어 있고, 현재 여기에 물려있는 타이어는 미쉐린의 에너지 타이어, 규격은 21550R17입니다 사이드 미러는 외장 컬러와 상관없이 검정색이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파생 모델인 EUV 같은 경우에는요 앞쪽은 검정색이지만 뒤쪽이 보디 컬러와 동일한 색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차량 측면 하부에는 클래딩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파생 모델인 EUV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장식이 덧대져 있습니다. 디에로를 살펴보면 볼트 같은 경우에는 크롬 장식이 위쪽에 들어가 있어요. C필러 위쪽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샤크핏으로 후면창과 연결 부위가 디자인됐습니다. 후미등 바깥쪽에 보시면 빨간색 액센트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차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면부 전체 레이아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만 양쪽 후미등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에 액센트가 달라졌습니다. 블랙 보타이가 적용됐고요. 후미등은 기존의 복잡한 패턴을 버리고 간결해졌어요. 선 시그널이 붉은색이죠. 이거 역시 미국 사양이기 때문이고요. 그 안쪽에 리플렉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의 외형 크기도 조금 달라졌어요. 전장이 4140mm, 전고 1595mm, 휠베이스 축구가 2600mm, 공차 중량이 1640kg입니다. 자, 이는 기존 대비 전장은 25mm, 전고는 15mm, 좀 낮아졌네요. 축구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플랫폼을 쓴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약간 작아졌죠? 전장이 2.5cm 줄어든 건 앞뒤 디자인이 달라졌기 때문이고요. 전고는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1.5cm 정도 낮아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량의 디자인 변경에 따라서 공기저항 개수 아주 조금 줄어들었고요. 차량 무게 20kg이 줄었죠. 이를 통해서 배터리 퍼포먼스를 강제로 내린 만큼 보상이 된 셈이에요. 이 차의 일회 충전단 주행거리는 배터리의 능력이 살짝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414km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내부 특징과 편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이 닿는 부위에 천연 가죽이에요. 잭 블랙 디자인입니다. 이 회색 톤의 가니쉬가 들어갔고요. 이 문 쪽이 살짝 고급스러워졌네요. 운전석에는 전동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조석은 완전히 수동입니다. 시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젯 블랙 천연 가죽이고요. 패턴과 타공이 되어 있는 시트입니다. 전기차라고 특별히 파란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존과 다르게 D컷입니다. 블랙 보타이가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여기 버튼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기존과 똑같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대시보드와 센터 터널의 형상, 그리고 주요 편의사항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아울러 변속기 UI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볼트 EV의 변속기 UI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봉 형태였죠. 물론 그 안쪽에는 전자 방식 제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버튼식 UI가 적용되면서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는 누르고 R 당기고, 중립 누르고, 주행 당기고, 그리고 이건 원페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입니다. 원페달 주행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이 서서히 정지해서 완벽하게 브레이킹이 되는 기능을 말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쓸 일이 없어져요. 지금의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센터페시아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기존에 센터페시아라 불리던 제어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깊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15W급의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고요. 기존 볼트 EV는 이쪽에 푹 집어넣는 형태가 있었어요. 이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인식률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이렇게 뉘어놓는 형태로 되고 인식률도 높아져서 지금은 모든 스마트폰과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모드까지 지원이 돼요. 이건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을 끄고 켜는 스위치입니다. 8인치 클러스터는 전반적인 모양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10.2인치인데 메인 대시 디자인이 바뀌면서 주변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런 버튼들은 기존에 없던 거고요. 그 아래쪽에 공조기 제어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좌석의 열선은 1열에만 3단계 지원이 됩니다. 이 전체 UI도 달라졌지만 이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다른 쪽에 온, 오프. 다만 온도와 풍량은 위아래 토글 방식으로 양방향 제어가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지원되고요. 이번엔 2열입니다. 2열 출입문 안쪽입니다. 가죽이 적용됐고요. 금속 질감 가니쉬는 빠져 있네요. 2열 좌석의 전반적인 형상 기존과 동일하고 1열 시트 등판 쪽에 붙어 있는 포켓 기존과 동일하게 보조석 쪽에만 하나 지원됩니다. 센터 터널 끝단을 보시면 2열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는 따로 없고 2열을 위한 편의사항으로는 USB 충전 포트 2개인데 기존에는 A타입 2개가 세로로 배치됐는데 2022년형 같은 경우에는 C타입, A타입 각각 하나씩 지원됩니다. 2열 좌석 1열과 동일하게 제블랙 그리고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요. 파란색 스티치 역시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은 60대 40으로 폴딩이 됩니다. 다만 시트 등받이 리클라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열 편의사항은 이게 다예요. 한번 앉아볼까요? 1열 좌석을 제 키 177cm에 맞췄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전석 시트를 조금 앞으로 당겨 앉는 스타일이에요. 2열 탑승자의 무릎 공간을 살펴보면 이 정도 주먹을 가로가 아닌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차 길이가 4.1m가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비해서 축거 휠베이스가 긴 차다 보니까 실내 공간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넓어요. 1열 등받이 뒤쪽은 딱딱한 형태가 아니라 부드러운 형태고 이 가운데 부분은 공간이 더 있거든요. 저보다 키가 더 크더라도 무릎이 닿더라도 변하지는 않은 탑승 환경입니다. 뒤쪽이 약간 높긴 하지만 파여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부드럽긴 하지만 말랑말랑한 재질이 아니어서 키가 180이 넘는 분들은 머리가 천정에 닿은 상태에서 과속 방지턱 같은 데를 넘을 때는 쿵 이렇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형 쉐보레 볼트 EV에 대한 리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